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린 질문 하나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아무도 안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나는 나이 들면 어떤 어른이 되어 있을까? 자식들에게 존중받는 부모일까? 아니면 피하고 싶은 존재일까? 친구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연락 끊고 싶은 사람일까? 잠깐 멈추셨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셨죠? 괜찮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주변에 나이 들어서도 존중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만 먹고 외면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그리고 무서운 건 그 차이가 돈이나 학벌이나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도 평생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일 겁니다. 어쩌면 불편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 반발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 이 말을 진작 알았더라면. 왜냐하면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중간에 불편해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나오니까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 공자. 그는 2500년 전에 이미 우리 인생의 모든 단계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공자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세에 스스로 섰고, 40세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았고, 60세에 귀가 순해졌고, 70세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를 어기지 않았다고.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다. 이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게 아닙니다. 15세, 그러니까 사춘기 때 공자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평생 배우며 살아야겠구나.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워야겠구나. 요즘으로 치면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정한 겁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올바른 사람이 되겠다는 방향을 잡은 겁니다. 나이가 몇이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15세에 못 정했다고 문제 없습니다. 인생 중반 아니 60세에 70세에 정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돈, 명예, 이런 것보다 나는 좋은 사람으로 살겠다는 방향을 정하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30에 스스로 섰다. 이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아닙니다. 집을 샀다는 것도 아닙니다. 30세의 공자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나는 남한테 흔들리지 않는다. 남이 뭐라고 해도 내 길을 간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한다. 요즘 말로 하면 주관이 생긴 겁니다. 남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게 된 거죠. 30세가 지나도 스스로 서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남 눈치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웃집은 어떻게 사는데? 자식들이 창피해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평생 남의 기준으로 삽니다. 스스로 선다는 건 이제 내 기준으로 산다는 겁니다. 남이 뭐라든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산다. 그게 진짜 어른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어야 어른입니다. 40에 미혹되지 않았다. 이건 실수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40세의 공자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나는 헛된 것에 현혹되지 않는다. 겉모습에 속지 않는다. 본질을 볼 수 있다. 젊었을 때는 겉만 보고 속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지위 높은 사람이 훌륭해 보이고, 말 잘하는 사람이 똑똑해 보입니다. 하지만 40세가 되면 압니다. 돈이 많아도 인간성이 나쁜 사람, 지위가 높아도 속이 빈 사람, 말은 잘해도 행동은 안 하는 사람. 이런 걸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겉모습에 속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싼 차 타는 사람 보면 부러워하고, 큰 집 사는 사람 보면 비교하고, 자식 잘된 사람 보면 시샘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미혹되지 않는다는 건 이제 겉이 아니라 속을 본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압니다. 자식이 잘 돼도 외로운 부모가 있고, 자식이 평범해도 감사하며 사는 부모가 있다는 걸 압니다. 이제 본질을 보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는 겁니다. 쉰의 하늘의 뜻을 알았다. 이건 점쟁이가 됐다는 게 아닙니다. 50세의 공자는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구나. 세상에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야겠구나. 젊었을 때는 모든 걸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노력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하지만 50세가 되면 압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세상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50세가 지나도 모든 걸 통제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 인생까지 간섭하고, 세상이 잘못됐다고 화내고, 늙는 것조차 인정 안 합니다. 하늘의 뜻을 안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일 남을 바꾸는 것, 세상을 바꾸는 것. 이걸 구분하면 훨씬 편해집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 살게 놔두고, 세상은 세상대로 흘러가게 놔두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즉 나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게 50대의 지혜입니다. 예순의 귀가 순해졌다. 이건 귀가 잘 들린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면 귀는 잘 안 들리죠. 60세의 공자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나는 남의 말을 들어도 화가 안 난다. 비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는다. 다른 의견을 들어도 받아들일 수 있다. 젊었을 때는 남이 뭐라고 하면 화가 납니다. 내가 틀렸다고?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60세가 되면 달라집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사람 말도 일리가 있네.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60세가 지나도 귀가 안 순해진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집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우기고,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젊은 사람 의견은 무시합니다. 내가 더 많이 살아봤는데 뭘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귀가 순해진다는 건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젊은 사람도 배울 게 있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내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다는 걸 압니다. 이게 진짜 어른입니다.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진짜 성숙한 어른입니다. 이른애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를 어기지 않았다. 이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70세의 공자는 이런 경지에 이른 겁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옳은 것이 하나가 됐다. 억지로 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옳은 일을 한다. 내 본능과 도덕이 일치한다.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이 다릅니다. 늦잠 자고 싶지만 일하러 가야 하고, 화내고 싶지만 참아야 하고, 놀고 싶지만 일해야 합니다. 항상 갈등입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면 그 갈등이 사라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자체가 옳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 수양한 결과 내 본성 자체가 선해졌기 때문입니다. 70세가 되면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방종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남에게 피해주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면 그건 70세의 자유가 아니라 노망입니다. 진짜 70세의 경지는 억지로 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옳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자연스럽게 예의 바르고 자연스럽게 남을 배려하고 자연스럽게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내 본성이 됐으니까요. 평생 수양한 결과 옳은 행동이 이제 습관이 됐으니까요. 그게 진짜 70세의 모습입니다. 정리하면 15세 방향을 정한다. 좋은 사람이 되겠다. 30세 흔들리지 않는다. 내 길을 간다. 40세 속지 않는다. 본질을 본다. 50세 받아들인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한다. 60세 듣는다. 다른 의견도 수용한다. 70세 자연스럽다. 억지로 안 해도 옳게 산다. 이게 공자가 말한 이상적인 인생의 흐름입니다. 나이 순서대로 꼭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60세에 이제 방향을 정해도 되고 70세에 이제 흔들리지 않게 돼도 됩니다. 중요한 건 계속 성장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의 말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게 60세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공자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60세가 넘은 분들 중에 정말로 귀가 순해진 분이 얼마나 되나요? 오히려 반대 아닌가요? 사실 40대부터 귀가 순해지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이가 들수록 귀는 더 닫히고 입은 더 빨리 열리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우기고 젊은 사람 말은 듣지도 않고 이게 현실인 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생각보다 쉽게 만납니다. 그리고 그게 나 자신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인생 후반의 품격이 갈립니다. 존중받는 노인과 외면당하는 노인, 그 차이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나이 들어서도 존경받는 어른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아마 이런 특징이 있을 겁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하시면 그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존경합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 조언을 구하면 지혜로운 답을 주십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우고, 여전히 자신을 돌아보고, 여전히 성장하려고 노력합니다. 반대로 나이 들어서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얘기만 합니다. 옛날 자랑, 고생담, 훈계. 남의 일에 참견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조언하고 간섭하고 잔소리합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배움을 멈췄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서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성장을 포기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늙기 시작한다. 이 말이 불편하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불편하다는 건 여러분이 아직 변할 수 있다는 증거니까요. 자, 이제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늙어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 그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 둘째, 말의 절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은 나이 들어서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외면당합니다. 먼저 말의 절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명절에 친척 어른을 만났는데 온갖 잔소리를 들었던 경험. 너 결혼은 언제 하니? 애는 왜 안 낳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짜증나죠. 다시는 안 만나고 싶죠. 그런데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식한테, 후배한테, 젊은 사람한테 묻지도 않은 조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자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묻지 않는데 조언하는 건 참견이다. 많이 말한다고 권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많을수록 권위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저 사람은 자기 말만 하고 싶어 하는구나. 저 사람은 내 말은 듣지도 않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여러분, 자식과 후배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조언이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그리고 존중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바로 들어주는 겁니다. 입을 열수록 사람은 멀어지고 귀를 열수록 사람은 다가옵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말년을 바꾸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5세이신 박할아버지. 이분은 자식이 셋인데 세 자식이 모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옵니다. 명절도 아닌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분은 절대로 자식들한테 먼저 조언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물어볼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그냥 반갑게 맞이하고 밥 먹이고 자식들 얘기를 들어줍니다. 요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어? 애들은 잘 크고 있어?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오히려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이분은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내가 판단해봐. 강요하지 않습니다. 결정은 자식들이 하게 놔둡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와 있으면 편하니까요. 잔소리 들을 걱정 안 해도 되니까요.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반대로 제가 아는 다른 어르신도 있습니다. 역시 75세이신 김할머니. 이분도 자식이 셋인데 세 자식이 거의 연락 안 합니다. 명절에도 오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은 자식들이 오기만 하면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너 그렇게 애 키우면 안 돼. 남편한테 왜 그렇게 말해? 그 옷은 왜 그렇게 입고 다녀?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말이야. 끝도 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자식들은 지쳐서 도망가듯이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기 싫어합니다. 두 어르신의 차이가 뭡니까? 돈? 아닙니다. 두 분 다 비슷한 형편입니다. 건강? 그것도 아닙니다. 두 분 다 건강하십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말의 절제. 박할아버지는 말을 아끼고 김할머니는 말을 쏟아냅니다. 그 차이가 자식들의 발길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으십니까? 자식들이 찾아오고 싶어 하는 부모? 아니면 자식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부모? 답은 간단합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들어주세요.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존중해 주세요. 그럼 자식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조언을 구할 겁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이 행동보다 앞서지 않는다. 행동으로 보여주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존중하는 태도로 살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게 살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입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지혜롭게 살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말로만 가르치려 들면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 이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자기 반성입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나? 내가 부족한 건 없나? 내가 고쳐야 할 건 없나?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나는 이미 다 살아봤어. 나는 경험이 많아. 젊은 애들이 뭘 알아? 이런 생각이 들면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은 늙기 시작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세 가지를 반성한다. 공자 같은 분도 날마다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나요? 아니, 1년에 한 번이라도 돌아보나요? 대부분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면 불편하니까요. 내 잘못을 인정해야 하니까요. 내가 틀렸다는 걸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냥 남 탓만 합니다. 자식 탓, 세상 탓, 정부 탓. 내 탓은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점점 외로워집니다.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잘못은 인정 안 하고 남 탓만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피곤하니까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68세이신 이 선생님. 이분은 퇴직하신 후에도 여전히 공부하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책을 읽으십니다. 역사책도 읽고 철학책도 읽고 요즘 나오는 신간도 읽으십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일기를 쓰십니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 잘한 것은 무엇인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십니다. 이분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배울 것도 많고 나이 들수록 더 겸손해져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을 좋아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분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분과 얘기하면 배울 게 있고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
편하니까요. 반대로 제가 아는 다른 어르신도 있습니다. 역시 68세이신 최 선생님. 이분은 퇴직하신 후로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냥 집에서 TV만 보시고 친구들 만나서 옛날 얘기만 하십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얘기만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합니다. 자식들도 전화 안 하고 친구들도 연락 안 하고 점점 혼자가 됩니다. 두 분의 차이가 뭡니까? 나이 같습니다. 건강 비슷합니다. 경제적 상황 그것도 비슷합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배움을 계속하느냐 멈췄느냐. 이 선생님은 여전히 배우고 최 선생님은 배움을 멈췄습니다. 그 차이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노년? 아니면 혼자 외로운 노년? 답은 간단합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배울 게 있습니다. 책에서도 배우고 사람에게서도 배우고 젊은 사람한테도 배우세요. 그럼 여러분은 늙는 게 아니라 깊어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70세에도 배우고 80세에도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육체는 늙어도 정신은 젊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말도 아끼고 배우기도 해야 한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귀하게 대접받는 사람들의 습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자기 자신을 닦는 삶.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문은 시험을 위한 게 아니라 성품을 다듬는 과정이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모입니다. 억지로 인맥을 넓히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은 향기 나는 사람 곁으로 자연스럽게 모이니까요. 그럼 성품을 어떻게 다듬습니까? 간단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세요.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았나? 오늘 나는 누군가를 존중했나? 오늘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잘못한 건 고치고 잘한 건 계속하세요. 그럼 조금씩 여러분의 성품이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 사람들이 느낍니다. 저분은 뭔가 다르다. 저분 곁에 있으면 편하다. 저분한테 배울 게 있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기계가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군자는 도구처럼 한 가지 용도로만 쓰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려면 성품을 다듬어야 합니다. 지식만 많이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품이 좋아야 지식도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가 가장 큰 유산입니다. 자식들은 여러분의 돈을 물려받아도 몇 년 안에 다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태도를 물려받으면 평생 갑니다. 여러분이 존중하는 태도로 살면 자식들도 배웁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게 살면 자식들도 따라합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삶을 살면 자식들도 그렇게 삽니다. 그게 진짜 유산입니다. 돈보다 훨씬 가치 있는 유산입니다. 두 번째 습관, 예의. 공자는 예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가 없으면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의가 뭘까요? 거칠해? 형식? 아닙니다. 예의는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게 예의입니다. 그리고 이 예의가 여러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식당에서 직원에게 말하는 태도, 배달 기사에게 건네는 한마디, 자식에게 부탁할 때의 말투. 이 작은 장면들이 여러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80세가 넘으셨는데 식당 가시면 항상 직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배달이 오면 현관까지 나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죠? 감사합니다. 자식한테 뭘 부탁하실 때도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안한데 시간 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분은 나이가 많으시지만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상대가 누구든 항상 존중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을 좋아합니다. 식당 직원도, 배달 기사도, 자식들도 모두가 이 할머니를 존경합니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태도가 훌륭해서. 반대로 제가 아는 다른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역시 80세가 넘으셨는데 식당 가시면 항상 직원들한테 소리를 지르십니다. 야, 물 좀 가져와. 왜 이렇게 늦어? 배달이 와도 문만 열고 받기만 하십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식한테는 명령조로 말씀하십니다. 이거 해, 저거 해.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을 피합니다. 식당에서도, 동네에서도, 심지어 자식들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존중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요즘은 태도로 존중받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태도가 나쁘면 무시당합니다. 반대로 나이가 적어도 태도가 좋으면 존중받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로서 대하면 예로서 돌아온다. 여러분이 상대를 존중하면 상대도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여러분이 상대를 함부로 대하면 상대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합니다. 간단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기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남을 존중하는 건 잊어버립니다. 그럼 안 됩니다. 존중은 주고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면 돌아옵니다. 세 번째 습관, 안 빚납도. 가난해도 도를 즐긴다는 뜻입니다. 적게 가져도 삶의 방향을 잃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노년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자식이 더 잘하길 바라며 실망하고 남과 비교하며 마음을 소모하고 잃을까봐 움켜쥘수록 두려움은 커집니다. 그러나 가진 것 안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은 빼앗길 것이 없습니다. 이 차이가 초라한 노년과 단단한 노년을 가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십니다.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활하십니다.
하지만 이분은 항상 행복해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에 만족하시니까요. 나는 건강하고 갈 집이 있고 먹을 게 있으니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지. 나는 내 인생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십니다. 불만도 없고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을 감사하며 사십니다. 반대로 제가 아는 다른 어르신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꽤 넉넉하십니다. 자가 아파트도 있고 연금도 많이 받으십니다. 하지만 이분은 항상 불행해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시니까요. 남들은 더 큰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 사나? 남들 자식은 더 잘 됐는데 우리 자식은 왜 이 모양이야? 항상 비교하십니다. 항상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십니다. 가진 게 많은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두 분의 차이가 뭡니까? 돈? 오히려 두 번째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더 불행합니까?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분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두 번째 분은 없는 것에 불만입니다. 그 차이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빚낙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군자다. 가난해도 도를 즐길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높은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만에 가득 찬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돈이 없어도 부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돈이 많아도 거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원하십니까? 돈은 많은데 불행한 노년? 아니면 돈은 적어도 행복한 노년? 답은 명확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없는 것을 탓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식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쏟는 것도, 자식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도 결국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 당당한 부모가 될 때 자식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의지하려는 부모보다 스스로 설 수 있는 부모를 사람은 더 존경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자식이 둘인데 두 자식 모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어머니는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삶이 있으십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혼자서도 잘 지내십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지만 안 와도 섭섭해하지 않으십니다. 자식들 바쁘지. 나는 나대로 잘 지내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없으니까요. 어머니가 혼자서도 잘 지내시니까 걱정도 안 되고 편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아는 다른 어머니도 있습니다. 역시 자식이 둘인데 두 자식 다 거의 안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어머니는 자식한테 전적으로 의지하십니다. 자식들이 안 오면 하루 종일 전화하십니다. 왜 안 와? 엄마 보고 싶지도 않아? 자식들이 오면 붙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좀 더 있다가. 왜 벌써 가려고 해?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찾아가면 나오기 힘들고 안 가면 전화 폭탄 맞고 그래서 점점 발길이 뜸해집니다. 두 어머니의 차이가 뭡니까? 자식 사랑? 둘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차이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 어머니는 자식을 놓아주고 두 번째 어머니는 자식을 붙잡습니다. 그 차이가 자식들의 발걸음을 결정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용이 최고의 덕이다.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딱 적당하게. 그게 중용입니다. 자식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주면 버릇 없어지고 너무 안 주면 원망합니다. 딱 적당하게 주면 됩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럽고 너무 안 하면 섭섭합니다. 딱 적당하게 하면 됩니다. 너무 붙잡으면 답답하고 너무 놓으면 서운합니다. 딱 적당하게 하면 됩니다. 이 중용을 지키는 게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 좋은 친구를 곁에 두기.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직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삼아라. 아첨하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피하라.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중요합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고 배우자와도 언젠가 이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곁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친구가 뭘까요? 돈 많은 친구? 아닙니다. 지위 높은 친구? 그것도 아닙니다. 좋은 친구는 여러분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친구입니다. 함께 있으면 배울 게 있고, 함께 있으면 성장하게 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한 친구. 그게 좋은 친구입니다. 반대로 나쁜 친구는 여러분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친구입니다. 함께 있으면 남 욕하고, 함께 있으면 불평만 하고, 함께 있으면 퇴보하게 되는 친구. 그런 친구는 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를 가려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질이 중요합니다. 100명의 허술한 친구보다 1명의 진실한 친구가 낫습니다. 공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좋은 친구가 찾아오는 것, 그게 노년의 큰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잘 챙기세요.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서로 아끼세요. 그럼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준 있는 고독은 비참한 외로움과 다릅니다. 혼자여도 단단한 사람은 결코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성장입니다. 공자도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독서하고 사색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 시간이 공자를 위대한 스승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유롭다고 생각하세요.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도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겠는가. 죽음을 걱정하기 전에 오늘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죽음은 언젠가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보다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공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아침에 올바른 길을 깨달으면 저녁에 생을 마쳐도 좋다. 오늘 하루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두렵다는 건 사실 후회가 많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후회, 하고 싶은 걸 못했다는 후회,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해주지 못했다는 후회. 이런 후회들이 죽음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후회 없이 사세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세요.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해주세요. 오늘 하루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럼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회가 없으니까요.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까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귀를 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입만 열고 있었습니까? 늙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40대라면 지금 방향을 정하십시오. 50대라면 습관을 점검하십시오. 60대와 70대라면 태도를 다듬으십시오. 존중받는 노년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 한마디, 오늘의 태도 하나가 당신의 인생 후반을 결정합니다. 당신은 세월에 닳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두려움이 아닌 품격으로 채워주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입보다 귀를 먼저 여십시오. 단 한 명의 친구라도 있다면 삶은 충분히 아름답고 따뜻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작은 용기가 되어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가 다시 함께 하시길 기원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깊이 있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